선크림이 노화를 늦춰주는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적인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네,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이중 세안법 이런 게 정답처럼 알려 있는데 이 세안법은 오히려 깨끗하게 선크림은 지울 수 있지만 피부 장벽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이게 80%가 생활 표정 때문인데 너무 내가 빡빡 노폐물을 없앤다고 강하게 이중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수분 보습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피부는 마르게 되고 그러면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탈수가 생기고 이게 표정 주름으로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법도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바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안도 중요하지만 세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습과 그 다음에 보습을 유지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을 때 훨씬 더 노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사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크림은 2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먼저 화학적으로 내 피부에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 얘네는 피부에 하얗게 생기는 백탁이라는 현상이 없이 얼굴에 색감 변화 없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얗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2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발라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나의 피부 타입과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모공이 너무 막히는 게 답답한 것 같다 이러면 백탁 현상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발랐을 때 답답하고 내가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화학적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발라야 돼요 하시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 화장 그 다음에 색조 화장을 다 했는데 어떻게 발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팩트나 쿠션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덧바르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로 덧바르시면 자외선 차단을 100% 할 수 있습니다. 왜 2시간에 한 번씩이에요 하시면 밖에 나가자마자 발라놓은 이런 제품들은 숨 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내가 땀이 나고 하면서 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분, 나는 집 밖에 안 나갈 텐데 집 안에 있는데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지금 집 안에서 불 켜고 사용하는 이런 형광등, 그 다음에 LED 등에서도 자외선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생활하실 게 아니라면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을 때 추후에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하고 세안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백탁 현상이 있는 이런 선크림들은 내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숨쉬는 이런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세안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피부는 오히려 더 말라버려요. 그래서 내 피부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그 수분이 다시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깔아주는 보습제까지도 해주셔야 완벽한 선크림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름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 20대를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내 몸에 콜라겐 재생이 느려지게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얼굴이 뭔가 처지고 볼거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근데 진료실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주름의 시작이 거의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 습관, 자세, 심지어는 이 목과 어깨, 다리 균형까지 얼굴의 노화랑 연결돼 있습니다. 모르셨죠? 얼굴만 관리해서는 이 한계가 있는 이유예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이 이를 악무는 습관 있죠. 이갈이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혀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이 어금니를 꽉 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이를 꽉 물고 있다가 이 영상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실 분들 있을 건데, 이는 턱 근육을 경직시키고 지속적인 힘으로 얼굴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치아가 너무 꽉 맞아있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생기고 더 심하면 턱 관절 장애까지 유발하는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를 악물면
사각턱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사각턱이 심화돼서 얼굴이 이렇게 U자형으로 얼굴 하관이 넓어지게 되죠. 또한 한쪽 뼈만 씻게 된다, 한쪽 이만 갈게 된다 이러면 얼굴 비대칭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얼굴이 이제 항상 긴장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미간과 입가주름이 깊어지고 턱 주변의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가 있죠. 입을 다물었을 때 보통은 윗니와 아랫니가 어금니 기준으로 약 2에서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치아의 교합 상태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낮 동안 이를 악무는 주간 이갈이증을 앓고 있고요. 주로 여성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는 혀를 윗 잇몸에 가볍게 대요. 요런 행동을 하시면 의식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이갈이증을 조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찾아오시는 게 이 입가주름이거든요. 바로 마리오넷 라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표정입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웃는 표정 있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맞아 맞아 요 표정만 하면서 입꼬리만 올리는 표정 있잖아요. 거울 보시고 웃지 않은 상태에서 입꼬리만 요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접히는 선이 바로 마리오넷 라인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이 입꼬리에서부터 턱까지 주름이 이렇게 접혀서 굳어버려요.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죠. 이를 살짝 보이게 활짝 웃으세요. 입을 다물고 웃지 마시고 이를 살짝 입을 벌리고 웃으세요. 다음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만큼이나 턱에 힘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를 악무는 습관, 낮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주는 습관, 이게 계속되면 턱 근육이 딱딱해지고 얼굴이 각져 보이면서 아래쪽으로 먼저 처집니다. 더 무서운 건 보톡스만 반복하면 오히려 더 이 지지력이 약해져서 처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턱보톡스 치료를 해드리면서 정말 습관이 중요하세요. 이번 보톡스 맞으시고 저 안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으로 얼굴 한쪽만 쓰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씹거나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등 습관을 말하는데요. 오징어나 견과류, 껌 보통 한쪽으로만 같이 씹으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쪽 근육만 발달하게 되고 그쪽이 먼저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습관입니다. 한쪽으로 돌아놓은 채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골반, 척추, 목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굴을 베개에 누르 이 압력이 쌓이면서 한쪽 광대, 한쪽 팔자주름, 그 다음에 한쪽 턱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한쪽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자야만 잠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주무시지 마시고 어깨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자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6번째로는 자는 습관 중에서도 높은 베개를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습관이 바로 목주름과 이중턱의 주범이 됩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수평 목주름이 심해지는데요. 흔히 우리 이게 나이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높게 주무시게 되면 공기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수면을 방해해요. 그리고 경추에도 좋지 않고 거북목이 될 수 있으니까 낮은 베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면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턱 앞쪽 피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목주름이 쉽게 생겨요. 이런 자세는 구조적으로 턱 주름을 압박하고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자세 또한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말리면 흉곽이 닫히고 상체가 전방으로 쏠리면서 머리와 얼굴의 아래쪽으로 눌리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압력은 중안부와 하안부의 처짐을 더 가속시키고요. 팔자주름 그리고 마리오넷 라인 이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 나아가서 다리의 정렬, 그 다음에 다리의 정렬과 균형이 무너지면 체중의 지지축이 흔들리고 그러면 골반과 척추, 목, 경추의 위치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두개골, 머리가 위치해 있는 두개골의 기본 위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기울거나 회전된 상태로 고정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기울어 버려서 얼굴의 비대칭이 심해지고 한쪽 주름이나 처짐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주름은 뼈의 비대칭이 깨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목, 어깨 근육이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거북목 자세가 좋아지면 이중턱이나 처지는 느낌을 교정할 수 있고요. 턱 라인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바르게 되면 얼굴 라인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화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수분 보충.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립밤은 꼭 바르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 입술, 우리가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지만 점막으로 이루어진 이 입술에도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 입술 주름은 한번 고정되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또한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얼굴부터 늙습니다. 우리가 바디 프로필이니 뭐니 하면서 급격한 다이어트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병원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면 뱃살, 허벅지뿐만 아니라 얼굴 지방과 수분까지 함께 빠지게 돼버려서 피부가 나빠지고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이 얼굴 구조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처짐이 유발되죠. 특히나 이 동남아 같이 더운 지방에 가면 땀 많이 흘려서 피부가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이게 몸에 체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 보충, 수분 물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 D, 생선, 콩, 채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노화 예방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 몸 전체의 몸의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